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이른 아침에, 아직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 이른 아침에 인제 스피디움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짜잔 뒤에 있는 마세라티에서 서킷 행사가 열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모델들을 탈 거냐, 무려 4종의 모델을 타게 되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아주 파란색의 MC20부터 우리 그레칼레 GT 모델나 그리고 트로페오 모델까지 총 4종을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델들 한번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 진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그레칼레 제가 오늘 처음 만나본 모델인데, 사실 그레칼레가 르반떼 이후에 6년 만에 마세라티에서 내놓은 모델이잖아요. 이 차명이 뭐였더라? 지중해 강력한 북동풍이었나? 그런 차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세라티가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모델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꾀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모델을 딱 등장을 시켰습니다. 마세라티의 판매량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냐면 5년 전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한 1600대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이후로 뭐 1200대, 그다음에 900대, 800대를 하다가 작년 한 해는 약 550대 정도의 판매량에 그쳤기 때문에 그레칼레가 딱 나와가지고 사실 되게 반갑고, 그 판매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느껴졌던 게 사실 인테리어 부분에서 진짜 많이 디지털화가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마세라티도 좀 보수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아날로그 방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운전석부터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어요. 풀 디지털. 호준 씨 옛날에 우리 그 기블리 프라그먼트 바늘을 그렇게 강조했지. 그때 막 계기판 타코미터 바늘 보이고, 막 시계도 아날로그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막 좋게 포장하면 클래식이고,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 옛날 디자인이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레칼레부터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좋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는 진짜 대박이다. 이 시계 이렇게 바뀐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로? 요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 진짜요? 네, 바꿀 수가 있어서 스마트워치 바꿀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보고 네네. 약간 갤럭시 워치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칭찬인 건가요? 아니, 칭찬이죠. 삼성 갤럭시, 삼성 화이팅. 센터페시아 부분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디지털화로 바뀌었죠.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들어갔고, 위에는 이제 12.3인치, 아래는 8.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풀 터치식으로 완전 들어가면서 사실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주행 중에 이 공조를 뭔가 조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의아했던 점이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사이에 위치한 변속이거든요. 변속 버튼이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손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편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마세라티가 기존에 보여줬던 주행 성능을 강조해서 이제 변속 레버를 따로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붙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조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의아하긴 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인데, 그 기블리 프라그먼트 때 그냥 CD 넣는 것처럼 이 안에다가 그냥 핸드폰을 확 넣어버렸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패드도 이렇게 딱 바깥쪽으로 빼줘서 스마트폰을 가로로 딱 배치를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꺼내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데나랑 GT 모델은 사실 엔진 스펙은 동일해요. 그 2.0L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GT 모델은 300마력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데나가 330마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30마력의 출력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 330마력이면은 엄청 대단한 출력은 아니지만 부족한 출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도를 달릴 때 되게 시원하게 가속 성능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코너를 돌 때는 이게 굉장히 잘 버텨줘요. 사실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가 안정적인데요. 방금 요철을 지났는데 살짝 움찔거렸는데 곧바로 자세를 잡아주고, 굉장히 에어 서스펜션이 이 저항을 좀 잘 버텨내는 것 같아요.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네,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차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은 좀 가볍네요. 제가 방금 탔던 거는 모데나 모델이고 얘는 이제 GT 모델이거든요. 그레칼레 모델 중에서는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얘가 훨씬 좀 뭐라 해야 되지? 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모데나를 탔을 때는 좀 더 뭐랄까 좀 부드럽고 훨씬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GT 모델은 그 약간 부드러웠던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차는 이제 330마력을 발휘를 해줬는데 이 모델은 300마력을 발휘를 해요. 토크는 동일하고요. 가속을 해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부족한 출력은 아니고요. 조금 거칠다? 그리고 제일 다른 점은 사실 배기음이 아까 모데나를 탔을 때는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GT 모델을 타니까 얘가 살짝 좀 음이 닫혀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제로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소리나 약간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감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부드럽고 뭔가 편안하게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도심에서 라이프 스타일 즐기기에는 모데나가 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모데나나 GT가 4기통인데도 어쨌든 부족함 없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따가 그 서킷에서 네튜너 엔진을 단 그레칼레 트로페오 모델을 탈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네튜너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이 마세라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네튜너 엔진을 넣은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F1의 뭐 프리챔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연비 효율도 향상을 시키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보완을 해서 내놓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달릴 때 이 모델의 출력이 530마력이거든요. 그 직선 구간을 지날 때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굉장하게 시원한 출력을 뽑아내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세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성능을 몰아붙였을 때 굉장히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ELSD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헤어핀 구간을 탈출을 할 때는 빠르게 좀 돌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운드가 진짜 죽이네요. 아까 사실 그레칼레 모데나랑 GT를 탔을 때는 괜찮은 배기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로페오 배기음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더 카랑카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운전에 심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최상위 등급 트로페오 서킷에서 시승한 느낌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간 네튜너 엔진 3.0L V형 6기통 엔진을 얻고 53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2톤이 넘는 차체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시원하게 가속하고요. 보통 서킷 위에서는 300~400마력 정도의 출력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그냥 순식간에 이 속도계를 높여갈 수가 있었어요. 변속기도 ZF 8탄 미션에 맞물려서요. 엔진 출력을 진짜 거침없고 빠르고 단단하게 바퀴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소리. 가속 페달을 밟고 RPM을 높일수록 배기음이 진짜 감동적인 수준으로 실내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마세라티가 너무 조용해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마세라티 배기음 그대로였습니다. 서킷 위에서 주행할 때 느낌도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 차 무게가 2톤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SUV죠. 인즈스피디온 코너들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뿐하게 코너들을 돌아 나가는 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럴만한 게 이 그레칼레는 앞에 서스펜션으로 더블 비시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서킷에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바퀴가 안쪽으로 꺾이지 않아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그게 느껴졌고요. 게다가 이 그레칼레가 이 알파로메오 스텔비오랑 형제차거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니르부르크링 기록을 세우기 바로 직전까지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SUV로 알려졌던 그 차예요.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이 그레칼레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20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마지막 끝판왕인 MC20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 차에 네튜너 엔진이 들어갔어요. 알고 있기로는 이제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둘 다 이끌어내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F1 기술인 거 맞고요. 네. 한마디로 엔진은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그런 공장 같은 시스템인데 폭발을 시킬 때 더 극악의 환경에서 폭발을 시킬 수 있으면 더 큰 힘이 납니다. 작은 사이즈로도. 근데 극악의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먼저 터진다거나 뭔가 제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특별히 인젝터가 2개, 점화 플러그가 2개. 네. 먼저 점화 플러그가 터트려져서 네. 이 화염이 제대로 확산되면서 좀 한꺼번에 빵 터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트로페오를 탈 때랑은 다르게 쉬우시죠? 네, 이 차가 아무래도 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되게 버티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는 게 물론 차 높이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WC1 서스펜션으로 차가 이렇게 돌 때에도 바퀴가 안쪽으로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버텨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제가 뭐 직선 구간이어서 와 배기음이 너무 시원한데요? 이 차의 출력이 그리고 630마력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1리터당 100마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큰데. 네, 네. 굉장한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리터당 거의 210마력 정도니까 맞아요. 2배 이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터보차들 이렇게 달았다 그래도 보통 1.5배 정도를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챔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 ELSD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헤어핀 구간에서 빠져나갈 때 화면할 때 좀 많이 밟아보시면 그때 ELS 완전 밟아보세요. 네, 이때 방금 ELSD가 작동하면서 탈출을 더 끈덕지게 잘할 수 있게 네. 되는 겁니다. 다음 직선에서 스티어링 펴고 풀가속 해보세요, 다시. 풀가속 해보겠습니다. 110km, 150, 180, 와 200 넘었고요. 미쳤다. 213까지 가고 이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빡세게 만든 엔진이고 네. 한데도 브레이크나 엔진 쪽에서 과열 문제가 지금 행사하면서 전혀 없어요. 스포티한 주행이나 이런 트랙에서 타려고 구입하셔도 충분히 다 받아내 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으로 훅 돌리고요. 오. 다 돌죠. 이게 WC1 덕분에 네. 바깥쪽 바퀴가 안쪽으로 안 꺾이고 계속 버텨주는 겁니다. 와. 브레이킹 강하게 한번. 브레이킹 할 때 이 차에 뭐 어떤 차든 가장 많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차가 정말 놀래키지 않는지 한번 브레이킹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쵸? 와. 그쵸? 너무 안정적이죠? 아 너무 안 좋다. 직선 구간이 한 640m 정도 네, 되는 걸 알고 640m 있는데. 짧고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그때 브레이킹 네. 강하게 하시면 돼요. 네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마세라티 바로 되게 뒤에서 우려퍼진 마세라티 엔진. 브레이킹 강하게. 스펙상 325km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데 네. 고속에서의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와 진짜 잘 만드는데요? 마치 제가 운전을 지금 거의 잘하는 사람처럼 솔직히 이 차가 어느 정도로 버텨줄지 지금 예감이 좀 되다 보니까 랩을 거듭할수록 네, 그렇죠. 좀 더 계속 밟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트로페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SUV 모델에서는 네. 역시 MC20는 다르네요. 다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레칼레 트로페오와 MC20까지 이 서킷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트로페오를 탔을 때는 사실 약간 서킷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다음에 SUV 모델이다 보니까 달리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적인 게 있었어요. 어쨌든 전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근데 MC20로 딱 탔을 때는 이미 탔을 때부터 끝났어. 뭔가 딱 그 자세가 이미 서킷에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보면서 조금 생생함이 좀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C20는 오늘 서킷으로 종결을 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레칼리 모델을 뭐 GT 모드나 트로페오까지 나중에 공도에서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바잉!